파파걸 영어의 파파걸이야. 오늘은 2023년 수능 영어 28번 문제를 한번 해볼 거야. 사실상 이 번호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문제들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문제 이후로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25, 26, 27, 28번 이렇게 네 문제는 무조건 맞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 시청해주면 좋겠어. 우리가 추구하는 MRMS, Minimal Reading, Maximum Scoring 적게 읽고 많이 따는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은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면 꼭 확인 한번 해보고 영상 시청하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 그럼 바로 28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 지금 이 화면이 28번 문제를 가져온 건데 난이도가 쉬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라고 했었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준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야? 일치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거지. 27번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는데 28번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 것을 요구를 했어. 지금 영상에서는 번호를 따로따로 봐서 체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일치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헷갈릴 수 있거든, 충분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줘야 해. 그러면 28번 문제가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한 가지 더 봐줘야 할 것이 있어.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에 이런 영어가 나오게 되면은 한번 제대로 읽어줄 필요가 있어. 왜냐면은 읽어보면 2022년 베일스타운 리사이클스 포스터 컨테스트지. 그러면 얘는 이 경연대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도 포스터 그리기 대회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근데 어떤 주제와 관련된 포스터겠어? 재활용과 관련된 포스터 경연대회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선지를 읽고 지문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지. 그럼 이 정도 내용을 확인을 하고 우리는 선지 먼저 한번 살펴볼 거야. 이렇게 화면처럼 선지와 지문을 연달아 놓아봤는데 27번 문제에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유형에서도 선지를 먼저 읽는 방식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니까 선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 거야. 선지를 먼저 읽어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장착하라고 했었지? EBS 선생님과 교과서의 마인드를 장착하라고 했었지. 그리고 또 하나 27번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극단적인 내용은 좀 피하라고 했었지. 극단적인 내용은 높은 확률로 올바른 내용이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서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지를 바로 보자마자 답이란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28번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 문제를 고르는 거니까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지는 걸러줄 수가 있겠지. 27번에서는 뭐뭐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줬는데 다른 예시들을 더 들어보자면 모든, 뭐뭐만, 뭐뭐도 이런 식의 내용들이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어.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선지를 한번 보면은 극단적인 내용 설명하자마자 1번에 뭐라 그랬어? 베일스타운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럼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야. 그럼 우리 걸러줄 수 있겠지, 과감하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는 포스터의 주제 선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2번 같은 경우에는 EBS와 교과서의 마인드를 장착하고 봐줘도 돼. 왜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포스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주제가 정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번 같은 경우에도 답이 될 확률이 낮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확실하게 2번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힌트는 문제 속에 있어. 문제를 한번 보면은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문제 볼 때 일치하는 내용을 내가 강조를 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강조를 했던 내용이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었지. 이 밑줄 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테스트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지.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리사이클, 재활용이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올바른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바로 걸러줄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파일 양식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이 부분은 그래도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실물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워드가 될 수도 있고 한글이 될 수가 있고 PDF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파일 양식이 요즘 시대는 존재하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 창의성이 포함된다. 보통 포스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되지.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답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말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확인이 한번 필요해. 5번을 보면 1인당 출품할 수 있는 포스터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없다. 이런 좀 극단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 문제에서는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랬지. 그럼 5번도 과감하게 걸러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3번이냐 4번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야. 27번에서도 말했지만 선지의 순서가 곧 지문의 순서라고 했었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문의 초입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가 설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걸러줘도 된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우리는 선지에 있는 단어를 쫓아갈 필요가 있겠지. 3번을 보니까 양식. 양식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을까 보니까 포맷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포맷을 보니까 파일 타입은 뭐래? PDF밖에 안 된대. 그럼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우리는 남는 답이 4번밖에 없으니까 과감하게 4번을 답으로 확정하고 넘어가도 좋지만 그럼에도 확인 한 번은 필요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면 4번에서의 키워드는 기준이지. 여기서 기준은 크리테리아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바로 크리에이티비티 라고 하는 창의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지를 먼저 보면서 극단적인 내용들은 걸러주고 일반적으로 EBS 선생님과 교과서의 마인드로 바라봤을 때 답이 되기에 부적절한 것들이나 아니면 이미 문제에서 언급을 해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버려준 다음에 남아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는 단어들을 쫓아가서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몇 단어만 보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28번 문제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풀 수 있음을 분석을 한번 해봤어. 쉬운 문제 같아도 선지 먼저 읽고 답을 걸러낸 다음에 재빠르게 정확한 답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면 정답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3등급, 2등급, 1등급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연습을 꼭 해주면 좋겠어. 28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단어 10가지 뽑아봤으니까 꼭 영상 끄기 전에 이 10가지 단어들 다 외우고 영상 꺼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